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하나 저 너머 장벽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자 우리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의 생명 바쳐서 깃발 세워 전진하라. 살아도 죽어서도 앞을 향해 전진하라. 저 순교의 피로써 조국을 물들이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목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안녕하세요. 금속노련 유튜브 16번째 시간입니다. 박수! 좀 잘 들고 계시고, 예.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노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요 위치는요, 광명역, KTX 광명역 인근이고요. 그 조합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조합원들이 오기 편하도록 언제나 노동조합 방문할 수 있도록 광명역 근처에 노조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각자 인사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노동조합의 위원장 최원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배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에 너무 가깝게 앉아서 얼굴이 크게 나온 사무국장 김현철입니다. 멀리서 보이는데 커 보이는데요? 아 그래? 머리를 잘못 잘라. 예, 아무튼 위치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 좀 간략하게 이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부위원장님. 예. 우리 조합원들은 그 사고 처리, 사고가 나면 대물 보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 제외한 모든 대물 사고에 대해서 보험 사고 조사부터 대물 보험금 지급까지 완료하는 보상 직원들입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노동조합은 언제 설립했나요? 네, 그건 제가 답변. 예. 아주 딱 깔끔하게 잖아요, 준비를. 그래도. 네,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네. 저희는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그 자회사 설립 당시에 모회사와의 동일 처우를 약속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동일 처우에 대한 약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혁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2018년 7월경에 설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그래도 앞에 삼성이 들어가서 네. 노조 설립할 때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노조 설립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혹시 있는지 뭐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우리 자회사 모회사의 이제 부당한 차별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온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되고, 당시 이제 우리 삼성 그룹에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이제 부당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룹의 좀 잘못된 모습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 설립 초기에 되게 힘들었었던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제 노조 처음 설립하고 단체 협약 이제 도장 찍기 전까지 네.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심야 교섭을 하면서 이제 계속 심야 교섭. 교섭을 해서 이제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어서 아마 그 기간이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직하는데도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국에 그 직원들이 좀 흩어져 있는 사업장이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기본 단협을 체결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때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비대면 쪽으로 많이 기울다 보니까 대면적인 부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예. 교섭이 끝났나요? 아직- 올해 교섭사는 어떤가요? 일단 올해 4월부터 이제 임금 관련된 단체 교섭을 좀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중노위 쪽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정을 들어가서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 조합은 진짜 통 크게 좀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거부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노동쟁이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임금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 임금. 제가 듣기로는 이례적으로 그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냈고, 노동조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크 양보해서 수락을 했는데 사용자가 지금 거부했다는 거죠. 측에서 거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룹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매년 임금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가장 이제 계열사에서 60여 개 계열사에서 가장 큰 형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의 어떤 임금 인상률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룹 전체에 주는 가이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4.1%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4% 정도 가이드를 내내 비친 건데, 이제 모든 계열사가 그 가이드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노위 조정안이 최종적으로는 5% 조정안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단 0.1%도 움직이지 못하는 저희 회사의 모습을 좀 실질적으로 좀 예상을 했지만 실제 또 확인을 하니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합의가 된 그 수준을 이하 다른 회사에서 넘어설 수 없다? 뭐 이렇게. 그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이 음. 이 그룹 안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상 지금 삼성전자도 노동조합 측은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처럼 이제 노사협의 통해서 일방적으로 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그 부분이 60여 개 계열사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거쳐서 지금 쟁의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고, 노조가 올해 향후 투쟁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지난주에 사실은 1차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2차? 네, 그 지난주 그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예. 그 금주 월요일 날이 이제 광복절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하루 이제 집단 연차를 운동을 하고 그 조합원들하고 이제 연휴를 좀 다녀왔고요. 또 다음 주 그 금요일 날 제가 대연대에서 지금 소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 대연대를 통해서 이제 향후 투쟁 계획을 좀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노조가 매년 조정 신청하고 쟁의 3번 투표하고 있잖아요. 교섭을 통해서 합의가 딱 돼야 뭔가 조금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매년 조정 가고 매년 쟁의 찬반 투표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한문철에 몇 대 몇. 잘 아실 겁니다. 과실을 결정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양쪽에 이제 고객들 사이에 끼어서 그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역할 기본적으로 대인 직원들보다는 거의 뭐 95% 이상 저희 직원들이 대물 직원들이 그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일에 비해서 그 노동의 가치를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동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이제 그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동일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일처에 대한 그 근거도 과거에 약속한 문건을 최근에 저희가 입수했기 때문에 그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섭을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8년에 우리 애니카 손해사정 삼성화재 여기가 분사되면서 대물파트가 분사될 당시에 분사되더라도 초는 삼성화재와 동일하게 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문서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는 동일하게 초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해라 그러는 거죠. 네. 매년 저희가 이제 임금이나 이런 부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계열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없어 보이고 일단은 이제 매년 패턴이지만은 전자가 어쨌든 노사 협의회든 뭐 노조와의 합의든 해서 네. 발표가 나면 그 이후로 이제 나머지 계열사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강하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노조에서 다양한 단체 행동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조가 주로 했던 단체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삼성 조합원들이 잘 따라오는지. 뭐 다양한 그 쟁의 활동들을 좀 펼쳐왔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은 사실은 올해가 3년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룹에서 유일하고 3년 연속 조합원들하고 이 힘든 투쟁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잘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속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삼성에 왜 노조가 필요하냐 해서 잘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속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침을 한번 가시죠. 그 내부 조직 문화가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 군대 문화, 꼰대 문화, 그 이상의 문화를 갖고 있는 또 이 경직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식의 그런 업무 체계, 거기서 오는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 또한 그걸로 인해 뭔가 개선하고자 개인이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그 후단에 오는 평가나 인사 관련된 불이익,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체 과거부터 촘촘하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뭐 글쎄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경영진들, 모든 계열사는 경영진들이 깊이 이 부분 반성하고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어떤 이제 불합리함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하루빨리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 우리 노동조합이 활동 방침이나 방향, 혹은 위원장님이 그리는 노조의 상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거의 뭐 회사 생활에 그 모든 걸 걸고 뛰어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우리 삼성그룹이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감히 회사를 상대로 대항하지 못했던 부분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좀 만들어가길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라는 계열사 노조 연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공통된 어떤 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우리 그룹이 가야 될 개선 방향, 이런 부분을 좀 하나된 힘으로 계속해서 좀 돌파해 가고자 합니다. 예,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노동조합을 하면서 모든 걸 걸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우리 각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죠. 그 비조합원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걸고 정말 좋은 전략과 좋은 정책으로 노동조합을
이제 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니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조직에서 아직 여직원들의 그 가입률이 높지는 않아요. 노동조합이라는 편견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조직이어서 그런 좀 편견을 좀 무너뜨리고 같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은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하기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에서 노조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삼성 조직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